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올림포스 2 1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반드시 여러분들 먼저 해석을 해보시고요. 내용이 적어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오는 단어도 다 알고 있어야겠죠. 영상을 통해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요, 이게 지금 문법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문법이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법적인 설명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가 문법이 안 들어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법적인 요소는 크게 체크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육 태도가 자녀의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되어져 있죠. 제발 이것 좀 읽으세요. 이 부분을 너무 무시하는데 이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 이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밑에 이 글의 제목이 뭘까? 1, 2, 3, 4, 5번 중에서 고르세요. 물론 영어로 되어져 있겠지만 이게 영어로 똑같이 되어져 있는 게 답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 글은 이거에 관한 내용이다. 자, 뭐뭐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반드시 자라야 하기 때문에 둘러싸여져서 PP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문법인데요. ing도 안 되고 동사 원형도 안 되고요. by others, 부모에게 둘러싸여져서 아이들이 반드시 자라야 되기 때문에 they are predispose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to consider themselves, 여기서 they는요 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이 반드시 이렇게 커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요, 아이들이 생각해 스스로를, 그러니까 selves 쓰고 있는 거죠. 작고 약하고 incapable, 능력 없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능력 없냐면 of living alone,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단어, 안 좋은 단어, 안 좋은 단어 이렇게 써야죠. 여기 갑자기 capable 쓰면 안 되죠. 안 좋은, 안 좋은, 안 좋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 병렬 구조죠. 느낌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아이들은 do not trust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믿지 않습니다. 여기도 아이들은 아이들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self 써야 되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self를 빼면 아이들은 다른 그들을 믿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를 믿지 않습니다. even to do, 뭐를 심지어 함에 있어서도 those simple tasks, 그러한 간단한 일들. those는 복수형이죠. that은 단수고요. 여기 그 일들 이니까 복수로 나왔으니까 도우즈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조차도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 간단한 일들인데 무슨 일이냐면 of which, 관계대명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간단한 일인데 무슨 일이냐면 which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는 경우가 있죠. 이 전치사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어딘가 뒤에서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원래 be capable of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브가 일로 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석이 조금 선생님 오브 위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 오브를요 그냥 이 뒤에다 다 갖다 던지세요. 그리고 위치 그냥 이렇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일들인데 무슨 일들이냐면 위치, 어른들이 믿기에, 여기 지금 삽입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원래 없어도 되는 것이 들어간 겁니다. 위치, they, 어른들이 가능한, 어른들이 capable of, 어른들은 가능한 간단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아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못 믿습니다. Without mistakes and clumsiness, clumsiness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서투름과 실수 없이 어른들이 믿기에 어른들은 할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를 못 믿는다.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되어져 있죠. they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만 어른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여기 they, 여기 they, 뭐 다른 they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걸 하나만 고르세요. 그러면 여기만 지금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됐죠? 내용 좀 이해되십니까? 잘 이해 안 되시면 질문을 하세요. 바로바로 여러분들. 자, most of our errors, 대부분의 우리의 실수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실수들, 뭐함에 있어서,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우리 실수들은 시작합니다. 지금 most of our errors, 대부분의 실수들, 이게 주어예요. 복수로 되어져 있으니까 s 안 붙이죠. begin, 시작합니다. at this point, 이러한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뭐 할 때, 우리 어른들이 뭐뭐 할 때, 요구할 때, more than children can do,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the idea of their own helplessness,
그 아이들의 무기력함의 생각은 던져집니다. 그들의 얼굴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면하게 된다. 뭐를요? 무기력함을. 뭐 할 때요? 우리 어른들이 요구할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요구할 때 아이들은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몇몇의 어른들은 심지어 의식적으로 만듭니다. 아이들이 기분 느끼도록. 아이들이 뭐를 기분 느끼도록 만드냐면 스몰네스, 그들의 작음과 그들의 무기력함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어른도 있다라는 거죠. make, have, let, 사역동사, 목적어가 동사 할 때 동사 원형 쓰는 거죠. 투부정사 쓰지 않죠. 이런 나쁜 어른들도 있대요. 아이들을 좀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작은 사람이야. 존재감이 별로 없는 무기력한 애란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만드는 사람도 있대요. others, 다른 이들은 some 다음에 others 쓰는 거죠. some, the others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이런 몇몇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대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뭐로서 대하냐면 animated, 그러면 살아있는, 살게 되어진, 움직여지는 이런 뜻이거든요. 움직여지는 인형으로서 아이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할 인형이에요? To be played with, to play with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함께 놀아야 될, 놀아줄 살아있는 인형으로서 아이들을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장난감으로 아이들을 장난감처럼 대하는 어른들도 있다라는 거죠. others, 또한 다른 사람들은, 여기도 the others 쓰시면 안 돼요. some others 다른 사람들은 또한 아니면 다시 대합니다. 아이들을 뭐로써? 어떤 가치 있는 물건으로서. that 관계대명사죠. must be carefully watched, 주의 깊게 바라봐줘야 될 조심스러운 물건으로 아이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뒤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또 경우도 있다고요. 반면에 still others,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만듭니다. 아이들이 느끼도록, 여기서 얘도 아이들이에요. 댐이 느끼도록 만듭니다. They are so much useless, 쓸모없는 human freight, 인간 화물, 쓸모없는 인간 화물처럼 애들이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쓸모없는, useless죠.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단어로 priceless, 어떤 뭐 가치가 없는, 그리고 invaluable, 또 이것도 가치가 없는, 선생님 이것도 가치가 없는, 이 useless하고 똑같나요? 아니요, 이거 되게 가치 있는 이에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이것도 어떤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priceless, invaluable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useless하고 또 다른 뜻입니다. 또 이해 안 되시면 좀 물어보시고요. 결합, 이러한 태도들의 결합, 누구에게 있는 on the part of parents and other adults,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른들에 있는, 다른 어른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태도의 결합은 가끔 이끕니다. 결합이 주어예요. 단수죠. 그러니까 leads, s 붙어 있죠. 이끕니다. 만듭니다. 아이들이 믿도록 만들어요. lead, 목적어가 동작하도록, 이때 투부정사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o believe 하도록 만듭니다.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믿도록 만들어요. 아이들이 have control over only two things. 아이들이 두 개에 대해서만 자신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통제권을 가진다고. 그게 뭐냐면 기쁨, 그리고 기쁘게 하지 않음. 그들의 어른들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좀 무기력한 기분이 들도록 만듭니다. 양육 시에 가지는 부모들 혹은 주변 어른들의 부정적인 태도나 생각들이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든다. 되셨죠?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자, OX 문제 해보시고 한글에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다리는 동안에 할 일, 이 제목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일. 이 내용 되게 간단해요. Right now, 지금 there are countless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Across this country, 이 나라 어디든지 who are waiting, 기다리는. 여기서 who는 죄송한데 이 country를 꾸며주는 건 아니고 여기 people을 꾸며주는 거겠죠? 그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기다리는 중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라 곳곳에. Most people 빠진 말이고요. Most people are in the post office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체국에 있고요. 그러니까 예시예요. 그냥 예시. 선생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우체국에 있죠? 학교에 있지 않나요? 이렇게 덤비시면 안 돼요. 그냥 예시입니다. 이런 곳에도 있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도 있어요?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있거나 슈퍼마켓에 있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의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체국 가면 거의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들 은행 가도 그럴 거고, 의사 만나러 병원에 가도 진료 보려면 기다려야 되고요. 슈퍼마켓에서도 산 물건을 계산하려면 또 기다려야 되고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장소들에서. And many of them, 대부분의 그들들은, 많은 그들들은 아마도 are staring. stare는요, 이거 start 아니죠? T 없어요. stare, 바라보다, 그냥 뭐를 응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are staring, 바라보는 중일 겁니다. vacantly, 멍하니. vacant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vacantly,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게 멍하니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이 부사하게 동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로 쓰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일 겁니다. 요새는 핸드폰을 사실 많이 하지만 surely, 확실하게 이러한 사람들은 압니다. 경험에서부터 압니다. 뭐를 알아요? 여기 좀 가리고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know that, 뭐가 뭐뭐라는 것을 알아요. waiting idly, 아무것도 안 하면서, idly, vacantly 똑같은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불쾌하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당연히 불쾌하죠, 여러분들. 기쁘지 않죠?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지루한 시간이니까요. yet, 하지만, 이거 however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instead, 대신에 지금 접속부사가 2개 들어간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빈칸으로 뚫어놓고 여기 접속부사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yet이 아닌 however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하지만 day by day, year after year, 하루하루가 지나고 아니면 매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은 continue to enter into waiting situations. 그들은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Without the slightest intention, 어떤 작은 의도도 없이. 뭐 하고자 하는 작은 의도예요? Engaging their mind, 그들의 마음 혹은 그들의 정신을 신경 쓰고자 하는 어떤 작은 의도도 없는 상태로 기다리는 상황에 그들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뭐 내일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모레도 기다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계속해서 멍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제 생각할 거리를 가지고 가는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엔터 다음에 어떤 into나 이런 거 안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긴 지금 enter into가 나왔는데요. enter 다음에 물리적 장소일 때는 그냥 enter the room 이런 식으로 쓰고요. enter into도 있어요. 이건 어떠한 그 물리적인 게 아니고 논리적인 상황에 들어갈 때는 enter into 씁니다. 그렇죠? 기다리는 상황, 이 장소가 아니잖아요. 기다리는 상황이.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enter into 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크게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enter 써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자, 5번이요.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to be satisfied with, 만족하기로.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만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while waiting, 기다리는 동안. you should not be the one of them, 당신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도 만족하게 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당신은 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instead, 대신에 주제문이에요. 서술형 포인트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instead, 대신에, 즉 멍 때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기다리지 말고 instead, 대신에 plan, 계획해라, prepare, 준비해라, ahead, 미리. 지금 plan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prepare라는 겁니다. instead가 아니고요. 계획해라, 미리. for those inevitable times, 그 피할 수 없는 시간들을 미리 계획해라. when you will be forced to wait, 당신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 강제되어질 그러한 피할 수 없는 시간들을 미리 계획해라.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미리 계획해라.
되셨죠? 도우즈 복수형이죠. times가 나오고 있으니까 복수형의 도우즈를 쓰시는 거고요. 이거는 때들, 시간들입니다. 그러한 시점들, 피할 수 없는 시점들, 당신이 반드시 기다려야만 하는. 자, 접속사 주어 동사를요, 주어 띄고 여기 pp로 나오고 있으니까 when forced to wait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분사구문으로요. 접속사 두고 주어 띄고 being pp를요, being을 또 생략해서 when forced 이렇게 접속사 pp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주제문입니다. 만약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걸 당신이 안다면 미리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해 가라 라는 말이죠. If you are going into a likely waiting situation, 만약에 당신이 가능성 있는 기다리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면 likely,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겁니다. like는 뭐뭐처럼 안 되고요. 기다리는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 확실하게 하세요. carry a book 또는 퍼즐, 책이나 퍼즐이나 또는 노트북 with you, 당신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아, 가면 뭔가 기다릴 것 같아. 이번에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면 진찰 받기 전에 한 1시간 기다려야 되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책이나 퍼즐이나 노트북 같은 거 가져가라고요. And when someone glibly says, 누군가가 인사하듯이 말한다면, 말하는데 인사하듯이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Sorry, you have to wait.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뭐 간호사나 아니면 리셉셔니스트 이런 사람이 말한다면 당신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뭐뭐를 하는 중이었어요. 자, 만약에 뭐 책을 가져갔다면 책 읽는 중이었어요. reading. 아니면 뭐 퍼즐을 가져갔다면 solving 퍼즐. 이 퍼즐을 푸는 중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선생님,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한 시간이 된 거죠. 그 내용입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니까 기다리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알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할 일을 미리 준비해라 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한글 해석 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3번 글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서비스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물건. 그러니까 가령 새우깡이라는 거 해봅시다. 새우깡 1,500원인가요? 2,000원인가요? A라는 데서 새우깡을 사던 B라는 데서 새우깡을 사던 2,000원을 내면 똑같은 그 새우깡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는 뭐냐면 돈을 내고 뭔가 서비스를 받는 거죠. 어떤 행위를 받는 거예요. 가령 마사지를 받거나, 그쵸? 그러면 마사지 받는데 돈을 내면 그 마사지를 받고 나올 때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사지사가 전해준 어떤 그 서비스를 받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관. 돈을 내고 영화를 보고 나오는 거죠. 그 안에서의 그 영화관의 편안한 의자와 그 커다란 스크린,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를 즐기고 나오는 거죠. 가령 학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돈 내고 학원에 와서 나갈 때 뭔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상품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을 하는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특징은 뭐냐면 물건하고 달라요. 물건 사는 거하고. 서비스는 특징이 그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만드는 거하고 소비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생산자가 마사지사라고 해봅시다. 마사지사가 마사지 받는 사람에게 이 동시에 서비스를 딱 전달하잖아요. 이 시간에 동시에 전달자와 받는 사람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서비스의 속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좀 물어보시고요. 서비스의 속성은 뭐냐면 생산과 소비에 동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비가 나중으로 미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뭐 마사지 지금 안 가고 나중에 가면 되잖아요. 나중에 미뤄질 수 있는데요. 뭐 학원 빠지면은 나중에 보강해달라면 되지 않아요?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영화도 나중에 보러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글을 이해가 되게 어려우실 텐데 좀 그냥 가령 이런 거라고 볼까요? 선생님이 만약에 1시부터 3시 토요일에 수업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수업을 받으러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겠죠. 근데 누가 한 명이 안 왔어요. 그게 여러분이라고 해봅시다. 너라고 해볼게. 그럼 너가 선생님 이 수업 못 들었으니까 저 보강할게요. 그래, 내가 보강해줄게. 그럼 보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이 학생 한 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하는 어떤 이 시간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이 시간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보강해주면 여기서 2시간, 뭐 이렇게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했던 거 30분밖에 안 해줘요. 되게 요약본으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풀 수업이고 여기서는 30분 요약본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조금 후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가볼게요. 아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세요. 일단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도 해석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생산과 소비가 서비스는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에서는 그것에 대한 소비가 나중으로 미뤄질 수가 없다. 나중으로 미뤄질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원래 거랑 어떤 똑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Unlike goods, 상품들과 달리 서비스는 저장되어질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저장될 수 없는 대신에 그것의 즉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발생하는 겁니다. occur는 자동사기 때문에 BPP 못 써요. simultaneously 동시에 발생합니다. firms 회사들 that provide service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이 관계대명사 that은 firms 회사들이죠. 그러니까 동사에 s를 안 붙이고 있죠. 복수형으로 쓰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충분한 능력을 위치 중요하죠, 여러분들. capacity enough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enough 명사, enough 명사, enough 명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반드시 충분한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충족시킬 최대 수요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들은 they will face 만나게 될 겁니다. 마주하게 될 겁니다. physical backlog of customers 고객들의 물리적으로 밀린 일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서비스 최대 수요 기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충족시킬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일이 밀리게 된다라는 거지. 또 대표적인 서비스가 또 식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식당에는 뭐 점심시간하고 저녁 식사 시간대에 사람들이 미친듯이 많이 몰리는데요. 그때 최대 수요 시간에 이 손님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막 손님들이 밖에서 줄 서 있고 그러면서 일이 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힘들고 서비스를 받는 기다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힘들고 이런 서비스의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the case of air travel 그 어떤 비행 여행의 이런 예시에서 만약에 당신이 비행한다고 하면 성수기에 비행한다고 하면 당신은 끼게 될 겁니다. 당신은 만나게 될 겁니다. Q는 대기열, 줄입니다. Queue of fellow passengers 그러면 또 이제 같이 탑승하는 승객들의 기다란 줄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Waiting in line 줄에서 기다리는 to check their luggage 그들의 짐을 싣기 위해 줄에서 기다리는 또 이제 같이 비행을 탑승하는 사람들의 줄에 당신은 서게 될 겁니다. 성수기에 당신이 비행을 하게 된다면 To reduce the backlog 이러한 밀린 일을 줄이기 위해서 Most service delivery 시스템은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들은 사용합니다. 예약과 약속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해결책이죠? 그죠? 식당에서도요 이 최대 수요 기간을 손님들이 밀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약을 받잖아요. 오늘은 예약이 다 찼습니다. 오늘 말고 나중에 오세요. 그리고 그 예약을 받고 그 예약대로 약속을 이행하죠. 자, 서비스는 타임 페리셔블입니다. 시간 소멸적입니다. 시간 소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제문이고요. empty seat, 빈 좌석, 영화관의 빈 좌석 또는 빈 호텔 방은 will never be available again. 또 다시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For the particular day, a particular play, 특정한 연극이나 또는요 특정한 밤을 위해서, which 앞문장을 받는 거죠. 그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문장을 받을 때는 which that도 쓰면 안 되지만 단수 동사로 쓰는 거죠. 왜 서비스가 cannot be inventoried 저장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또 저장되지 못하는지 나중 사용을 위해서 저장되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지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의자에 앉을 수 있나요? 지금 만약에 가서 앉는다고 하면 만약에 문이 열려 있다는 가정이면
가서 앉을 수 있죠. 편하게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한국하고 브라질 축구 그 뭐 국가대표 평가전이 열린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그 좌석에 가서 앉기가 쉬울까요? 그 특정한 시간 동안 그 경기가 열리는 시간 동안 가서 앉기가 어려울 겁니다. 경쟁이 되게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의 특성을요. 이거 조금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질문을 반드시 해주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글이에요. 그 어떤 그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평소에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사회 시간에 이걸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비스는 이동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특정한 날에 한국하고 어디하고 평가전이 있어요. 그 티켓을 샀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때 가서 이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안 갔어. 근데 그 티켓을 아직도 안 쓴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팔려고 해요. 팔 수 있습니까? 이미 이 평가전은 끝났는데? 당연히 못 팔죠. 박효신 콘서트가 몇 월 며칠에 크리스마스 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이 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못 갔어요. 그럼 그 표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 표를 누구한테 팔려고 하면 팔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서비스는 이미 끝났으니까 제공자가 이미 서비스 제공을 멈췄으니까요. 그쵸?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을 할 때, 박효신이 콘서트를 할 때 내가 그 받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그 서비스를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 서비스는 다시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티켓을 누구한테 팔아도 안 팔리죠. 이 말이에요. 서비스는 시간대에 이동이 불가능하고 재사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즉시 고객에게. 서비스는 고객에게 다이렉틀리 직접적으로 판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박효신 콘서트를 하면 내가 거기 콘서트에 가야지 이 두 개가 다 충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반드시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이게 또 조금 이상한 것들이 쓰여 있어서 그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글이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결과 중심 성과 평가의 문제점. 결과 중심. 자, 회사원이라고 쳐봅시다. 회사원. A라는 회사원이 있고요. B라는 회사원이 있어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요, 100개를 팔았어요. 이 사람은 50개 팔았습니다. 결과가 딱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A야, 너 잘했다. 물건을 100개 팔았으니까. 야, 너는 결과가 왜 이래? B. A보다 좀 떨어지잖아? A, 너 잘했어. 이렇게 결과를 중심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는 뭐를 부각하는 글이에요? 문제점을 부각하는 글이다. 되셨죠? 자, 일반적으로 결과의 평가는 결과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것은 덜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덜 주관적.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 있다고요. 객관적인 건 좋은 거죠. 이렇게 결과 위주로 평가하는 건 사실 객관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A, B, C, D, E, F, G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나예요. 나 70개 팔았어. 내 친구는요, 75개 팔고, 또 내 친구는 30개 팔고 이랬어요. 근데 진급을 누가 하나 봤더니 A가 진급해. 왜 그렇죠? 맨날 몇 개씩 팔아요? 맨날 100개씩 파니까. 그럼 내가 인정할 수 있다고요. 객관적이지. 결과로만 보면 내가 맨날 70개밖에 못 팔았는데 이 사람이 진급하네? 내가 진급 못하네? 그래, 이 사람 맨날 100개씩 팔았으니까 능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덜 주관적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은요. 뭐보다요? Than other kind of performance measurement. 다른 방식의 성과, 평가보다 이렇게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덜 주관적, 즉 객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만듭니다. 측정 결과를 꽤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자, 이 사람이 승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제일 많이 팔았으니까. 그럼 모두가 납득하죠. 그래, 받아들일 수 있지. 이 사람이 과장이 되는 걸. 꽤나 acceptable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결과 평가하는 것은 만듭니다. 측정 결과를 꽤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부어가 나오고 있어요. 측정 결과가 acceptable 한 상태가 되도록 만듭니다. 꽤나 이거
부사로 쓰시면 안 되고요. 형용사 쓰셔야 되고요. 여기도 하이하고 하일리하고 두 개가 말이 차이가 있는 거죠. 하이는 높은, 높게, 하일리는 꽤나, 많이 이런 뜻이죠. 꽤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듭니다. 누구에게요? 일꾼들 그리고 매니저들에게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측정법으로 생각되도록 만듭니다. like 쓰는 거가 맞고요. like 쓰시면 안 됩니다. like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거고요. 명사가 없다면 unlike가 맞다라는 거 우리 문법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학원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 unlike가 맞고요. 결과 중심의 something oriented 그러면 뭐 중심의 뭐 지향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는 또한 비교적 쉽습니다. 뭐 하기에? 링크 연결시켜 보기에 회사의 목표와 연관시켜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 사람 100개 팔았네? 50개? 30개? 70개? 우리가 300개 팔기로 했는데 300개에 몇 개 못 미치네? 그쵸? 우리 회사의 목표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기 쉽습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의 이점, 장점을 지금 이야기를 했죠. However,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 validity,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이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타당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왜냐하면 결과는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by circumstances,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Beyond each employee's performance, 각각 이 회사원의 성과를 넘어서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서울에서 근무해. 근데 나는 이 사람은 30개밖에 못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요 강원도에서 근무해요. 강원도가 인구수가 되게 적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너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환경적인 특성상 서울에서 파니까요. 이 사람이 강원도 가면 이 사람이 30개보다 더 못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환경의 특성상 이 사람이 더 많이 판 거라면 어떤 타당성에서 누가 더 훌륭한 사원인지 평가하는데 타당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만약에 회사가 측정한다면 오직 최종 결과만 측정을 한다면 그 회사는 아마 실패할 겁니다. 평가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들, 그 성과의 중요한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요소들은 뭐냐면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ose results. 그러한 결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성과의 중요한 요소, 다른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쵸? 너무 성과 위주. 알고 보니까는 얘가 막 사기쳐갖고 100개 팔았어.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순수하게 정말 저희 회사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좀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막 사기치고 아니면 막 누구를 패거나 이래갖고 강제로 판매하고 불법적으로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뛰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뛰어났죠. 결과는 비록 이렇지만 사기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막 폭행하거나 이래서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결과 중심적으로만 평가하면 이런 사람들을 못 잡아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중요한 요소들, 이 판매의 결과하고 관련되어지지 않지만 어떤 성과를 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누굽니까? aspects죠. 복수형이니까 are 쓰는 거죠. is가 아니고. 예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직원 개개인들이 집중한다면 오직 성과의 요소에만 they are measured, 측정되어지는 성과의 요소에만 집중한다면, 그러니까 판매만 많이 하면 돼. 왜? 판매에만 측정되니까 나의 성과 요소가, 성과 평가가 그렇게만 된다면 그 회사원들은 아마 무시할 겁니다. 중요한 기술들이나 행동들을 다 무시할 겁니다. 어떤 행동들, 고객에게는 항상 깍듯하며 이런 식으로요. 그냥 막 고객 패고 다니면서 협박하고 다니면서 막 그렇잖아요. 이거 안 사면 막 없애버릴 거야. 이러면서 물건을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내려주는 행동 강령들을 무시하면서 이 성과를 너무 올리는데 집중만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회사가 측정한다면 오직 생산성에서만 평가를 측정한다면
물건을 그냥 많이만 만들면 돼. 많이 만드는 게 좋아. A팀, A팀 오늘 100개 만들었어? 잘했어. B팀 30개 만들었어? 뭐야, 왜 30개밖에 못 만들었어? 너무 많이만 만들어야 돼. 이런 식이라면 이 회사원의 개개인들은 may not be concerned enough, 충분히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커스터머 서비스를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품질이 막 개판이에요. 개판. 근데 얘네들은 30개 만들었지만 품질이 되게 좋아요. 고객들이 사용을 했을 때 너무너무 만족도가 커요. 근데 이거는 100개 많이는 만들었는데 품질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맨날 고장이 되게 잘 나. 고객들이 막 분노가 치밀어요. 그러니까 요럴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못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생산성에,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글도 조금 어려운 게,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Finally, 결국 마지막으로 focusing strictly on result, 결과에만 너무 강압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does not provide guidance,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on how to improve,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쵸? 이 퀄리티, 품질을 품질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이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지침을 또한 제공해 줄 수 없대요. 결과에만 너무 집중을 한다면. 그쵸? 여기에서 이제 얘네 보고 야 100개 만들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품질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여기도요, 너네 100개 만들었으니까 됐어. 품질을 향상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회사에서 지침을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100개만 만들면 일단 통과 이렇게 해버리면. 아셨죠? 여기 얘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야구 선수들이 그 공을 치는데 슬럼프 안에 들어있다면, 슬럼프에 빠져있다면, 그냥 그들에게 말하는 것, 슬럼프에 빠진 타자들에게 말하는 것, 뭐라고 말해요? 야, 너네 지금 이 타율 평균치는 0.190이야. 뭐 이게 선생님 야구를 보지 않아서 뭐 그 몇 할, 몇 푼, 몇 리 이걸로 지금 얘기를 잘 못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may not improve their hitting, 그들의 타격을 향상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너무 결과로만 말한다면. 이거 이해를 못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여러분들. 너무 결과치로만 얘기하면 어떻게 그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회사에서 못 알려주게 된다라는 그거에 그냥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결과는 이거야. 0.190 치고 있어. 그러면 뭐 2할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들? 자, OX 문제 한번 또 이것도 해보시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2학년들이 하게 되는 글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한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OX 정답 맞춰보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